사람들이 많이 경험하는 증상들 중에 하나는 두통입니다. 머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찾게 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요. 이 두통은 전체 인구의 한 70-80% 정도가 경험을 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두통이 다 이러한 MRI나 MRI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어떠한 환자분들이 이러한 검사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에서 주로 뇌졸중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김범준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도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서 건강검진을 받는 환자분들도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건강검진을 받다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뇌에 대해서 뇌 MRI나 또는 MRA를 찍고 나서 이상소견이 보인다고 해서 이제 외래로 오게 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뇌 또는 뇌혈관의 이상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오늘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할 때 보면은 뇌 MRI를 꼭 찍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건강검진 시에 모든 분들한테 다 이러한 뇌나 뇌 MRI, MRA가 권장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옆집에 사는 분이 갑자기 뇌졸중이 생겼어요. 또는 저는 가족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 번쯤은 머리 혈관 검사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젊고 건강하면서 다른 신경학적인 증상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혈관 검사나 또는 머리 MRI를 반드시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도 뇌졸중이 의심되는 분들일 텐데요.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있다든지 또는 말을 어눌하게 했던 적이 있다든지 또는 말이 잘 안 나온다거나 하는 증상들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이러한 증상을 겪었거나 또는 이러한 증상이 있는 분들이 가장 이제 뇌 건강을 챙겨야 되고 뇌 혈관에 대해서 검사가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는 증상들 중에 하나는 두통입니다. 머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찾게 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요. 이 두통은 전체 인구의 한 70-80% 정도가 경험을 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두통이 다 이러한 MRI나 MRI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어떠한 환자분들이 이러한 검사가 필요할까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2차성 두통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2차성 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어떠한 기질적인 원인에 의해서 뇌에 어떠한 큰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2차적인 두통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두통에 있어서 저희가 2차성 두통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평생 경험하지 못한 심한 두통, 아이고 나는 머리가 아파서 그때는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됐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종류의 두통은 2차성 두통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뇌출혈이나 지주막하 출혈과 같은 심각한 두통일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MRI나 MRA를 찍어서 다른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두통과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머리가 아프면서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었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됐기 때문에 뇌에 기질적인 원인이 있었을 수 있죠. 또 두통이 있으면서 뇌압 상승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상검사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머리가 아픈데 갑자기 내가 막 토했어 또는 머리가 아픈데 갑자기 물체가 조금 흐려 보인다거나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뇌압 상승을 의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영상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또 어지럼증도 굉장히 흔한 증상인데요. 어지럼증도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귀에 이상이 있다거나 또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일어나면서 핑 돌듯이 느끼는 경우도 어지럼이 있다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뇌에 의해서 생기는 어지럼이 아닙니다. 반면에 이제 뇌 혈관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어지럼은 평상시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었었고 또 어지럼증이 있으면서 신경학적인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 특히 어지럼증은 머리 뒤쪽에 있는 소뇌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러한 후방순환계, 머리 뒤쪽 혈관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거나 또는 말이 어둔하다거나 또는 손을 쓰는 게 어둔하다는 등의 증상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된 어지럼증 역시 MRI를 찍어서 머리 뒤쪽에 있는 혈관이 혹시 좁아져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일어나면서 생기는 어지러움은
기립성 저혈압을 가장 먼저 의심합니다. 따라서 반대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지럽다거나 이러한 어지러움증이 몇 시간 이상 오래 지속된다고 한다면 이 역시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치매에 대해서도 자꾸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유, 나 자꾸 뭐 물건을 어디다 놓고 왔어. 또는 오늘 누구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깜빡하고 만나지를 못했어라고 인지기능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다 사진을 찍어야 될까요? 저희가 건망증과 어떻게 보면 치매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나 이제 혈관성 치매는 MRI를 찍으면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혈압이나 또는 당뇨, 고지혈증 또는 심장의 다른 질환들이 있어서 위험 인자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증상들이 반복되거나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또는 자꾸만 지속적으로 6개월 전에 비해서 뭔가 더 나빠지고 또 1년 전에 비해서 뭔가가 더 나빠지는 증상이 있는 분들은 신경과 의사랑 한 번쯤은 상의를 하신 다음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런 영상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두통은 전체적인 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국소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뇌압을 상승시키거나 그러면 2차적으로 두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머리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를 싸고 있는 막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있는 혈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2차성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은 머리 뒤쪽에 있는 손해라든지 또는 손해와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에 문제가 생기면 어지럼증을 느낄 수가 있고 인지기능 장애 역시 어떠한 증상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기억력 장애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해마 쪽에 우리 측두엽이라고 하는 부분 안쪽에 있는 해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만약에 내가 갑자기 공간을 못 찾게 되는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 오른쪽 두정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또는 자꾸만 내가 어떤 사물의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왼쪽 뇌, 좌측 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생길 수가 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증상이 있었느냐도 중요합니다. 두통의 경우는 오히려 갑자기 시작된 두통이 더 중요합니다. 뭔가 몇 년 동안 오랫동안 두통이 있었는데도 큰 문제가 있지 않았다 그러면 오히려 저희가 만성 두통이라고 분류를 하게 되는데 만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머리 바깥쪽에 있는 근육이 수축해서 생긴다거나 하는 긴장성 두통 또는 그것이 변형된 만성 매일 두통인 경우가 더 많아서 뇌 자체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 또는 젊으신 분이더라도 갑자기 두통이 생겼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 동안 이상 지속된다 몇 시간 이상 지속된다 그런다 그러면 반드시 이제 빨리 병원을 가보셔야 되고요. 어지럼증이 역시 비슷합니다. 만약에 반복적으로 여러 번 뭔가 빙글빙글 돌듯이 어지럼증이 있었던 분들은 귀에 이석증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귀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평상시에 어지럼증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증이 있으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경학적인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빨리 이제 병원을 찾아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인지기능 장애는 그렇게 응급인 경우는 드뭅니다. 물론 뇌의 특정 부분에 뇌경색이 생기게 되면 갑자기 이제 인지기능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만약에 이게 서서히 나빠진다고 그러면 그거는 응급이라기보다는 환자분이 혹시 인지기능 장애 때문에 일상생활에 정말 영향이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이 자꾸 지속적으로 나빠지지 않는지를 보고 나서 이제 병원을 찾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저 뇌 사진 찍고 싶습니다. 저 MRI를 찍어야 되나요? MRA를 찍어야 되나요? 하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머리 MRI는 뇌의 실질을 보는 그러한 검사입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뇌를 찍어 보게 되면 뇌의 각 부분에 따라서 혹시 어느 부분에 뇌의 병변이 있는지 또 그 뇌의 병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뇌 경색이나 또는 뇌 출혈과 같은 병변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 젊은 분들이라고 하면 탈수초성 질환이나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뇌 병변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뇌 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뇌가 나이가 들에 따라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들도 저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뇌 위축이 온다거나 그러면은 뇌 위축이 온 부분에 따라서 이분이 퇴행성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뇌 위축에 의해서 생기는 인지기능 장애가 있구나 또는 어떤 특정 부분에 뇌가 망가져서 예를 들면 전두, 측두 치매라든지
이런 특정 부분이 망가져서 생기는 이 증상 때문에 환자분이 사진을 찍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뇌 MRA는 무엇일까요?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즉 자기공명 영상 장치 MRI라는 데 들어가서 저희가 혈관 검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검사는 혈관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어디가 좁아져 있고 어떠한 혈관이 협착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혈관의 약한 부분에 이렇게 연세가 되면서 부풀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동맥류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혈관에 동맥류가 있는지 없는지도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뒷부분에서 제가 그거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건강검진을 찍고 나면 저 뇌졸중을 앓고 지나간 흔적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뇌졸중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증상을 동반을 해야 됩니다. 즉 머리 안에 어떠한 병변이 있을 때 그 뇌가 망가졌을 때 생기는 증상이 같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증상 없이 이렇게 지나간 병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이런 병변들은 없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병변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치료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연구들을 보게 되면 무증상성 뇌병변이 있는 분들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뇌경색이 위험이 높아진다거나 또는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환자분들이 모두 다 치료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제 치료를 필요하게 될까요? 저희가 무증상성 뇌병변이 있는 분들은 얼마나 심한지를 먼저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사진을 보면 백질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분들인데요. 왼쪽부터 보면 경한 정도, 중간이 중간 정도 되는 분들, 그리고 오른쪽이 조금 심한 분들입니다. 백질변성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심한 분들은 그만큼 혈관성 치매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요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들은 나이가 들에 따라서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대가 오른쪽과 같은 심한 것을 보인다 그러면 그거는 원인을 저희가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반면에 70, 80대가 돼서는 한 60, 70% 정도의 환자분들이 다 저러한 변성들을 조금씩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있어서 저런 백질 변성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다 치료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위험 인자를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분들을 흔히 저희가 아스피린을 먹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도에 아스피린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이 발표가 됐었는데 증상이 없었던 심혈관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이 없었던 분들에게 아스피린을 드렸을 때 오히려 뇌졸중이나 또는 심근경색을 줄여주지는 못하면서 출혈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켰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또는 위험이 있는 분들조차도 아스피린을 먹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많지 않고 오히려 출혈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백질변성이 있는 분들은 머리의 뇌출혈에 대한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스피린을 반드시 먹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스피린의 작용 기전을 생각해 보면 아스피린이라는 약은 피딱지가 뭉쳐지지 않도록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약이거든요. 반면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백질변성이나 무증상성 뇌병변은 혈압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무증상성 병변이 있거나 백질변성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혈압을 열심히 낮춰서 보는 분들과 혈압을 적절하게 조절했던 분들을 봤더니 혈압을 열심히 낮춰서 봤던 분들이 그런 백질변성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봤고 또 그런 분들이 인지기능장애도 덜 생기는 것을 관찰했던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백질변성이 심하거나 또는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MRI를 찍었더니 뇌졸중을 앓고 지나간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혹시나 내가 혈압이 높지는 않은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주 재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혈압이 있다라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기부터 혈압 조절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뇌 병변은 없는데 전반적으로 뇌에 위축이 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를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치 주름살처럼 얼굴에 있는 주름살처럼 나이가 들면 당연히 퇴행성 변화로 뇌는 조금씩 위축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뇌가 위축이 왔는데 저는 치매가 아닌가요? 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치매는 MRI로만 진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 정의는 환자분이 인지기능 장애가 있으면서 그 인지기능 장애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또 기억력 장애뿐만 아니라 공간지각력 장애라든지 성격 변화라든지 다른 증상이 같이 조금 동반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증상들이 6개월 전에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 자꾸 뭔가가 진행을 해야지만 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깜빡깜빡하는 저도 있는데요. 그런 건망증과 같은 것은 치매와 조금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MRI에 뇌 위축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무슨 치매 약을 먹는다거나 또는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뇌 영양제를 먹는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뇌 위축이 와 있다라 그러면은 조금 더 본인이 일상생활을 열심히 생활을 하면서 평상시에 하던 일들을 많이 하고 사회 활동을 잘 유지하는 것이 향후에 인지기능 장애가 더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혹시라도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위험인자라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위험인자들을 잘 조절하는 것이 향후에 치매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혈관이 좁아져서 만약에 MRI를 찍었는데 저 혈관에 협착이 있어요, 좁아진 부분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듣고 가져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혈관 협착이 있다 그러면은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만약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라 그러면 동맥경화에 의해서 혈관이 좁아지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젊으신 분인데 혈관이 좁아져서 또는 막혀서 오신다 그러면 혹시라도 심한 운동을 하다가 부딪혀서 혈관이 찢어진 경우는 없는지, 저희가 혈관 박리라고 부릅니다. 그런 게 없는지, 또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에서는 모야모야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양쪽 중내동맥이라는 혈관을 다 이제 좁아지게 만드는 병인데요. 혹시라도 가족력이 있다거나 또는 특징적으로 소아에게 있어서는 뜨거운 걸 먹을 때 이렇게 자주 불게 되면은 과호흡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런 과호흡이 있을 때 이렇게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적이 있다거나 그러면 모야모야병을 조금 더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좁아진 것을 사진을 들고 오게 되면 신경과 의사로서는 왜 혈관이 좁아졌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저희가 꼭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는 무증상적으로 좁아져 있는 혈관이 추후에는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좁아져 있는 혈관이 어떠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지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진에 보이는 혈관은 이제 거울처럼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수가 있는데, 화살표를 가리키는 부분이 오른쪽에 있는 혈관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른쪽 뇌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른쪽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게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왼쪽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지 않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대부분은 오른손잡이이실 텐데요.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99%가 왼쪽에 언어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갑자기 잘 안 된다거나 그런 증상이 있으면 역시나 왼쪽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는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